어제 뭐 보셨어요? JTBC 용감한 솔로 육아 내가 키운다 12회 예고에 배구 국가대표 김희진 선수가 나온 걸 보고 이건 정말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니야 했습니다. 이번 2020 도쿄 올림픽을 마치고 5만 프로그램들이 죄다 앞다퉈 가며 국대 선수들을 출연시켰잖아요. 김희진 선수도 MBC 전지적 참견 시점, 나 혼자 산다, SBS 런닝맨 등 메이저급 예능 프로그램에 출연했는데요. 제가 볼 때는 예능 출연을 그렇게까지 즐기는 것으로 보이지 않더라고요. 그런데 이번에는 육아 예능에 나온다? 지금까지 이 프로그램 초대 손님들을 보면 이혼을 하고 아이를 혼자 키우는 입장이거나 또는 MC 그리 서동주 씨처럼 부모가 이혼을 했다거나 아니면 육아 경험이 있는 출연자들이었죠. 그런데 김희진 선수는 어느 쪽으로도 연결고리가 없잖아요. 그래서 도대체 뭘 어쩌려고 그래 의아했습니다. 그런데 기우라는 말이 있죠. 쓸데없는 걱정. 김희진 선수의 이번 출연은 기우이자 괜한 선입견이었습니다. 단언컨대 도쿄올림픽 국대 선수들이 출연한 예능 프로그램 중 단연 으뜸. 당연히 내가 키운다 에피소드 중에서도 최고. 만약에 그 예능 교과서 같은 게 있다면 수록해도 좋을 수준이었어요. 이번 출연은 제작진이 끼워 맞춘 기획이 아니었습니다. 김나영 씨가 이번 그 올림픽 배구 경기를 보고 반해서 김희진 선수의 SNS를 팔로우 했더니 그 김희진 선수가 벌써 김나영 씨는 물론이고 그 아들 신우 계정까지 팔로우를 하고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김희진 선수가 신우와 이준희의 오랜 랜선 이모였던 거죠. 자신이 유명해지면 신우와 이준희를 만날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을 했대요. 너무 귀엽지 않아요? 그러니까 이른바 성덕이 된 겁니다. 성공한 덕후. 신우와 이준희의 팬이긴 하지만 자리에 앉자마자 김현숙 씨 아들 하민이, 그 조윤희 씨의 딸 로아 얘기를 꺼내더라고요. 채림 씨 아들 민우는 아직 보기 전이었으니까 두 아이 얘기만 했는데 내 자식에 대한 관심, 칭찬, 엄마들이 얼마나 기쁘겠어요. 접대용 멘트가 아닌 진심이 느껴졌습니다. 이날 시작부터 훈훈할 밖에요. 김희진 선수가 정말 버릴 데 하나 없는 친구, 참 좋은 사람이더라고요. 계속 그 김나영 씨 SNS를 팔로우 해와서 이 아들 둘 데리고 참 고단하겠다. 내가 한번 제대로 놀아줘야겠다. 이 각오를 단단히 하고 왔다고 합니다. 어린 시절 부모님 곁을 떠나 선수 생활을 해와서 어리광을 통 못 부리고 컸대요. 그런 아쉬움이 있어서 아이들의 어리광을 다 받아주고 싶다고. 슈퍼맨 놀이 해줄까 하며 아이들을 번쩍번쩍 들어 올려주는가 하면 격렬하게 공놀이 같이 해주고, 아무래도 김나영 씨가 몸 써서 하는 놀이를 잘 못하잖아요. 김나영 씨 대신해서 몸 쓰는 놀이를 죄다 해줄 요량으로 온 모양이에요. 나영 씨 집에 아이들 그림 그리기 전용 벽이 있죠. 아래쪽에는 그림이 그려 있지만 손이 안 닿는 곳은 비어 있었는데 목마 태워서 높은 곳이랑 천장에 그림 그리게 해주는 장면 어찌나 흐뭇하던지요. 둘째 이준희가 잘 삐지는 성향인 것도 이미 파악이 끝나서 신우와 이준희 사이에서 적당히 조절도 잘 하고요. 바구니에 태워서 그 롤러코스터 놀이도 해주고 아마 두 아이에게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을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거 하나, 이렇게 방송에서 아이들이 뛰어놀기 시작하면 시청자는 마음이 불안해지잖아요. 이웃에게, 특히 그 아래층에 폐가 되는 건 아닐까? 이건 안심하셔도 됩니다. 김나영 씨네 집은 1층이에요. 그러니까 아이들의 나이를 고려해서 1층으로 이사를 간 것 같아요. KBS 슈퍼맨이 돌아왔다의 박주호 씨네도 1층으로 이사를 갔더라고요. MBN 국제부부의 가수 김정민 씨네가 나온 적이 있는데 창밖으로 화단이 보이는 것으로 봐서 그 집도 1층이지 싶었어요. 그 댁도 아들 형제를 키우잖아요. 그럼 이렇게 보는 시청자가 안심이 되죠. 김희진 선수가 올림픽 공인구와 그 유니폼을 선물로 가지고 왔습니다. 맞춰왔어요. 김희진 선수의 등번호가 4번이니까 김나영 씨는 1번, 신우 2번, 이준희 3번 이렇게 차례차례 등번호와 이름까지 새겨왔습니다. 아이들이 그 유니폼을 입고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그 배구 선수들 등장할 때 하는 하이파이브까지 해보면서
이 선물이란 이렇게 하는 것이 맞죠. 일 잘 풀리라고 두루마리 휴지 사가고, 그리고 이사 왔으니 불처럼 일어나라고 성냥 사가고, 그거 다 60년대, 70년대 풍속입니다. 10% 여큰 그 계란 한 꾸러미, 그리고 설탕 한 통, 이런 게 큰 선물이던 시절 얘기예요. 요즘 세상에 집들이에 오는 사람마다 두루마리 휴지 한 팩씩 사가지고 오면 그거 다 어디에 보관하나요? 다 짐이 되죠. 예전에 나 혼자 산다에서 이시연 씨네 집들이에 기안 84씨가 2년간 쓸 휴지를 준비했다며 두루마리 화장지로 로봇을 만들어 가져온 적이 있는데 그거 한 10팩 가까이 들었지 싶어요. 그게 재미를 위한 퍼포먼스였다면 진심이 담긴 집들이 선물은 따로 준비했어야 옳죠. 그리고 김나영 씨가 김희진 선수를 위해서 그 보양식 민어를 준비했어요. 민어탕, 그리고 민어회도 내왔고요. 그리고 즉석에서 뜨끈뜨끈하게 민어전을 지져냈습니다. 그리고 금태 솥밥도 마련했어요. 당연히 맛있죠. 아이 둘 키우느라 동동거리는 김나영 씨지만 배달 음식 아닌 정성이 담긴 보기도 좋고 맛도 있는 한상을 잘 차려냈습니다.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하고 싶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김희진 선수가 정말 아주 먹성 좋게 잘 먹었어요. 누군가가 날 위해서 요리를 한다거나 누군가가 나를 위해서 밥을 사면 열심히 잘 먹어줘야 합니다. 제가 이게 먹는 족족 살로 가는 체질이어가지고 양이 좀 적은 편이지만 누가 밥을 사시면 보통 평소보다 더 잘 먹습니다. 많이 먹습니다. 그래야 사시는 분 마음이 흡족하잖아요. 김나영 씨가 그 김희진 선수에게 무릎 좀 어떠세요? 라고 물었어요. 그 도쿄 올림픽 당시에 그 부상으로 주장인 김연경 씨조차 김희진 선수에게는 푸시를 못했다고 하니까, 그런데 지금은 그 도쿄 올림픽 경기 때보다는 많이 좋아졌다고 합니다. 그리고 별명이 곰돌이인 김희진 선수를 위해 곰돌이 모양으로 얼린 커피 얼음으로 라떼를 만들어서 대접했어요. 김희진 선수는 신우와 이준희의 랜선 이모니까 당연히 김나영 씨의 일상을 소상히 알고 있었고요. 방 분리를 시도했던 것까지 이미 알고 있더라고요. 인간 관계에 있어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이 관심과 성이라는 걸 새삼스레 깨닫게 해준 한 해였습니다. 스토커 같은 관심이 아니라 진심이 담긴 그 성이 있는 관심. 내가 키운다가 그 이혼한 여성 연예인들의 육아 예능이라고 하니까 눈물 콧물 찍어내는 그 서글프고 우울한 분위기를 예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런데 첫 해는 어쩔 수 없이 분위기가 좀 그랬지만, 그리고 또 그 이후에도 울컥하는 경우도 있지만 대체로 긍정적이고 밝은 느낌입니다. 그런데 요즘 엄마들이 너나 할 것 없이 애를 참 잘 거두더라고요. 아이 넷이 성격과 성향이 서로 다르고 엄마들의 육아 방식도 저마다 다른데 다 배울 점이 있어요. 할머니인 저에게는 공부가 됩니다. 김희진 선수가 집에 들어서자마자 김나영 씨가 누나 손 씻는 곳 알려드려 라고 해요. 김희진 선수가 손을 닦는데 물을 틀어주고 비누칠할 때는 물을 잠가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친 거죠. 집에 오면 먼저 손부터 씻어라. 비누칠할 때는 물 꼭 잠가라. 수많은 예능 프로그램에서 누군가의 집을 들락날락 하지만 그 손을 씻는 장면 우리가 얼마나 보나요? SBS 돌싱 포맨을 떠올려 보세요. 거기서 이렇게 손 씻는 장면을 볼 수 있을까요? 제가 손녀딸 손 씻을 때 물을 잠궜던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 안 잠근 것 같습니다. 저희 손녀에게도 물 잠그라고 가르쳐야 되겠어요. 제가 저희 집 아이들 키울 때 벽에 연필 자국 하나 못 내게 했어요. 사람들이 와서 보고 아이 키우는 집 같지 않다고 했습니다. 장난감도 하나만 꺼내서 놀고 갖다 놓고 또 다른 거 꺼내 놀고, 그게 잘하는 수로 알았어요. 하지마 안 돼 이런 소리를 입에 달고 살았습니다. 아이들이 크고 보니까 어떤 틀 안에서는 그럭저럭 잘 하는데 이 창의력면 또 아이디어 같은 게 좀 부족한 것 같더라고요. 그게 다 제가 하지마를 너무 많이 한 탓이지 싶어서 아이들에게 늘 미안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키운 딸이니까 저희 딸도 자기 딸에게 벽에 그림을 그리게 하겠어요? 안 하죠. 그래서 제가 김나영 씨네 벽을 보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제 방 벽을 손녀에게 내어주리라. 그래서 아이를 불러서 여기다 마음껏 그려도 돼 하니까
아이가 이 동공이 흔들리더라고요. 당황스러워 했습니다. 이게 도대체 무슨 시츄에이션? 막 이런 느낌? 그래서 할머니 방이니까 마음대로 해도 돼 하고 사인펜을 쥐어주니까 애가 막 얼굴이 환해지더라고요. 이 할아버지는 나중에 보고 그거 벽에 종이 큰 거 하나 붙여주지 왜 벽에 그림을 그리게 했어? 라고 하지만 아이가 다 알죠. 이게 벽인지 아니면 붙여놓은 종인지 기분이 다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그림 그리기용 벽은 이사 갈 때 원상 복구 해 놓을 생각으로 마음으로 하셔야 된다는 거 아시죠? 지난주 영상에서 제가 이 공원을 걷는데 이 쓰레기를 주우며 걷는 분이 계시더라. 그거 따라하고 싶었는데 부끄러워서 못했다라고 말씀드렸는데요. 이 내가 키운다 12회에서 채림 씨가 아들 민우를 데리고 바로 그 쓰레기 줍는 거를 하더라고요. 이 쓰레기를 줍다 보면 왜 쓰레기를 버리면 안 되는지 아이가 체득하게 된다면서 이게 바로 산교육이죠. 동네 한 바퀴 돌면서 쓰레기를 줍고 나아가 재활용 분류도 가르치겠죠. 저도 이번 주에 그 손녀가 오면 데리고 나가서 한번 쓰레기를 주워보려고 합니다. 기회 되면 인증샷을 올려볼게요. 이렇게 김희진 선수의 출연으로 버릴 데 없는 알찬 구성의 한 회였는데 웬걸 시청률이 떨어졌더라고요. 29일 그 11회부터 방송 요일이 금요일에서 수요일로 바뀌면서 시청률이 흔들리고 있는 겁니다. JTBC는 그 수시로 바꿔대는 그 편성이 엑스맨 노릇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방송 시간도 시청자와의 약속일 텐데 그렇게 일방적으로 막 바꿔도 되는 거예요? 다음 주부터는 수요일에 만나요 이렇게 얘기하면 끝? 어쨌든 내가 키운다 12회는 꼭 챙겨보세요. 유익하고도 재미있고